8월 25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태풍은 물러났지만 가을 장마 영향으로 오늘도 전국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밤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오늘 오후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전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어제 오늘 원주 지방의 강수량은 30mm고요. 현재 24도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지역 첫 수소차 충전소가 이달부터 가동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원주시는 하이넷과 함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휴게소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원주시 첫 수소 충전소 운영 소식 전해보고요. 또 원주시가 코로나 피해 계층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특별지원금 지급 상황과 확산 방지 대책 함께 들어보고요. 또 박경리 문학공원은 올해 박경리 문학 선양 사업의 하나로 전국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개최하는 전국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라대는 글로벌 공동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공학교육거점센터의 주최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 태국, 일본 등 3개국의 11개 대학 1000여 명의 학생과 교수 24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라대는 배달이 가능한 자율주행 킥보드를 아이디어로 제품을 선보여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가 한국 야구 메카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는 올해 모두 19개 대회가 개최됐거나 열릴 예정으로 전국의 초등, 중등, 대학생, 일반인 등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결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4년여 동안 40개가량의 대회를 유치해 45억여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역 야영장 이용 증가에 따라서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달 3일까지 야영장을 방문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의 준수 여부와 기술 관리인 선임과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에 첫 수소차 충전소가 설치되면서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원주시는 하이넷과 함께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휴게소에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신종민 과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신종민 과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주 지역 문막에 처음으로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고 운영된다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또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영동고속도로 문막 강릉 방향 휴게소 수소 충전소가 오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운영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7일 금요일부터 상업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규모로는 25kg/h로 시간당 5에서 6대의 충전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시험 운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상업 운영을 개시하기 전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시험 운행을 하시고 27일부터 이제 본격 운영이 된다. 시간당 5대에서 6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면 규모가 좀 큰 시설인가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고속도로상에 운영하는 수소 충전소의 경우 네. 대부분 이 정도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당 5대에서 6대
정도. 네. 25kg급이면은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되죠? 시간에 총 25kg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네. 네. 그러면 충전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최대 충전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충전 시간은 한 대당 충전 시간이 3에서 4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제 한 대를 충전하고 난 이후 다음 차량의 충전을 위해서 이제 충전 압력을 높이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대기 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한 대당 약 1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수소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 수소 차량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충전 용량은 넥소 차량의 경우 완충을 기준으로 6.3kg까지 가능하고요. 평균적으로는 3.5kg 정도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소는 일반 지금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가격은 어떤지요? 네. 휘발유 리터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의 경우는 운영업체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문막 수소 충전소의 충전 요금은 킬로그램당 8,800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킬로그램당 8,800원. 네. 그러면 보통 중형 승용차 같은 경우 네. 어느 정도까지 그럼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5kg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넥소 기준이. 지금 현재 국내에 생산되어 있는 수소 차량이 넥소 차량 한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넥소 차량 완충을 하는데 6.3kg까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는 보통 3.5kg 정도씩 이제 잔량을 남긴 상태에서 충전하러 방문하시기 때문에 평균 3.5kg 정도 충전을 하고 하십니다. 그럼 연비를 좀 휘발유하고 좀 따져본다면 이렇게 연비가, 충전하게 되면은 얼마나 주행 거리가 가능합니까? 1kg 충전으로 약 95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완충을 한다 그러면 약 540 정도? 450에서 450에서 500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운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비슷한 건가요? 휘발유. 저 정확히 자세히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 충전소 운영 시간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고속도로에 있는 수소 충전소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고속도로에 있는 수소 충전소는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용 방법은 일반 주유소 및 충전소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설비 점검 등 특이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하이투케어라는 앱을 활용하여 고객분들에 공지를 하고 있으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하이투케어 앱을 활용하셔서 체크하신 뒤에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이제 보통 충전하는데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휴게소에 들러도 셀프도 가능한데 수소 충전소의 경우도 셀프 충전이 가능합니까? 수소 충전소의 경우는 현재 법적으로 셀프 충전이 불가합니다. 현장에서 충전해 주시는 이제 충전원 분들이 충전원 교육을 이수하시거나 또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셔서 안전한 충전을 위해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였던가요? 강릉에서 그 수소 탱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수소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강원도 내 이 수소차 등록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 수 있겠는지요? 제가 지금 강원도의 전체 차량 대수는 아직까지 현재 제가 상황을 잘 모르고 있고요. 제가 원주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원주시에는 현재 206대가 등록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네요, 생각보다. 점점 이제 늘어난 추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 구입 가격은 얼마나 되고요? 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 정부 지원금, 좀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수소 차량의 정확한 가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그 지자체 보조금 내역으로는 이제 한 대당
3,7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 금액은 뭐 지자체마다 약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가격이 한 50%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차량 넥소 차량이 한 7천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네, 약 50% 정도 될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여름 휴가철에 이제 동해 지역으로 피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고압 충전이 중단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중압 충전하고 고압 충전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기술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고압 충전은 이제 완충까지 100%까지 충전을 가능하게끔 하는 시설인데 중압은 약 탱크 저장용량의 50% 정도밖에 충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소차 운전 이제 휘발유 같은 경우 뭐 내가 3만 원이면 3만 원, 5만 원이면 5만 원 원하는 만큼의 이제 충전이 가능한데 수소차 같은 경우 이제 고압 충전은 가득 채워야 된다는 상황이군요. 중압 충전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뭐 2km면 2km, 3km면 3km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데 그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럼 이번 그 문막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뭐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 저희는 고압 충전 방식이고요. 네. 이제 수소 충전을 하다 보면은 고압에서 이제 충전을 계속 하다 보면은 탱크 용량 자체 압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장 탱크가 저장 용량이 적어지면은 어차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뭐 앞으로 수소, 전기차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소 충전이나 전기차 충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 수소 충전에 있어서 전기차 충전과는 다른 뭐 특징들이 좀 있는지요? 또 주의사항이나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좀 함께 알려주실까요? 네. 수소 차량과 전기 차량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우선 작동 원리와 충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차량의 경우는 수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고 전기 차량의 경우는 전기를 배터리에 충전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충전 시간도 수소 차량의 경우는 3에서 5분 정도이며 전기 차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급속 충전은 10분, 완속 충전은 3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겠군요. 수소차나 전기차 운전자들이. 네. 수소 충전소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충전소는 그나마 수소 차 충전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현재 고속도로 상에는 모든 휴게소에 지금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네. 아직 수소 충전소는 현재 이제 인프라가 구축 중인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의 수소 충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춘천에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는 춘천 휴게소에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개소하는 문막 휴게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말에 예정인 내린천 양양 방향에 하나 더 신설 예정이고 내년 1월에는 동해 삼척 방향.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총 4개소가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럼 강원도로 휴가 온 수소차 운전자들 좀 고생했겠네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은 강원도의 수소 충전소 설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 저희는 고속도로를 담당하고 있어서 고속도로 상황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상황 기준으로는 올 8월 27일 개통하는 우막 휴게소와 그리고 올 12월에 예정인 내린천 양양 방향 휴게소 그리고 내년 1월에 개통 예정인 동해 삼척 방향 이렇게 해서 총 4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거죠? 네, 확정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 충전소 들어오는 데 있어서 또 지역 주민들이나 또 반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좀 여쭤봤고요. 네. 끝으로 수소 충전소 이용 관련해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소 차량에 들어가는 수소 저장 용기는 무려 17개의 안정성 시험을 통과한 결과물입니다. 그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전문기관에서는
수소가스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시가스보다 안전한 에너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가스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미래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만큼 많은 고객분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수소 차량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제가 궁금해서 청취자분들을 대신해서 담당 분야가 아닌 분야까지 좀 여쭤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신종민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원주시가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특별지원금 소식과 또 원주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방침이 9월 5일까지로 연장됐는데 원주시 코로나 방침에는 어떻게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원주시에서는 8월에 9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원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101건 중 88건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정부 지침으로 봤을 때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는 거리두기 1단계와 2단계를 오가며 2단계를 넘지 않는 수준인데요. 원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시위만을 허용하는 시 자체 강화 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서 49인까지 집회를 허용할 계획인데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다시 강화된 수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주시에서도 작년에도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주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피해 계층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원주시는 자체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요. 음식점에는 비말 방지 칸막이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정부 방침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원주시 자체 예산을 들인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24일 화요일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추진 상황과 이 원주시 자체 특별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창묵 원주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 및 소상공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는 별개로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이들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급 범위는 원주시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를 비롯해서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와 개인, 법인 택시 및 전세, 시내버스 종사자 등 14,000여 명이고 1인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요 재원은 총 71억 원 정도로 추석 전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네. 그럼 지급 대상은 정확히 어떤 업종들인가요? 네,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요. 14,000여 명의 사람 또는 업소인데요. 집합 금지 조치로 피해를 받는 업종과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받는 업종, 또 기타 업종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이 지급 대상 모두 행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업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요. 집합 금지에 의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유흥시설 5종, 겨울 스포츠시설, GX류의 실내 체육시설,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이 있습니다. 영업 제한에 의해 피해를 받는 지원 대상 업종으로는요.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숙박업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미용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로 분류되는 지원 대상으로는요. 여행사와 개인 및 법인 택시, 전세 및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네. 그럼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역 내 소비 활성화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계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특별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이죠? 네, 특별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으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 예산인데요. 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 783억 원도 9월 추경에 반영해 시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에게 이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많은 좀 힘이 되고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박경리 문화공원에서 올해 전국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을 개최한다고 하는데 100일장 개최 소식 박경리 문화공원의 정혜원 소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국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 코로나19 영향에도 무리 없이 치러진다고요. 올해 어떻게 좀 계획돼 있습니까? 예, 올해 처음 행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선을 하고 본선은 이제 현장 100일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접수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접수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네. 9월 1일부터 10월 10월 5일까지. 5일까지. 네. 그럼 본선은 언제 진행이 되는 거죠? 본선은 10월 16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현장 직접 와서 참여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네. 하도 코로나 상황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게요.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다 했다가 이제 엎을 수도 있고 이러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더라도 일단 예선은 온라인 100일장으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본선 100일장은 현장으로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해놓고 또 많은 인원으로 하기보다는 아주 적게 좀 많이 추려서 본선은 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청소년이면은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중고등학교 재학생하고 그 해당 연령 청소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은 아니어도 나이에 해당이 되면 네네. 참여할 수가 있다. 예, 그동안 이 박경리 문화공원에서 크고 작은 또 박경리 문학상 아주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행사도 주최하고 계신데 청소년 100일장은 처음인데 어떻게 이번에 또 특별히 이렇게 마련하시게 됐는지요? 네, 원래 청소년 100일장은 토지문화관에서 이제 박경리 문학제 때 했던 행사였어요. 네. 예, 근데 올해 문학제도 안 하게 됐고 문학상도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국의 청소년들이 아마 이걸 많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하기는 너무 아쉽고 청소년들에게 좀 미안해서 여기서 어차피 여기도 박경리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100일장을 처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경리 문학상은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에 저는 박경리 문학공원에서 박경리 사업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산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박경리 청소년 100일장은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번에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수상자들에게는 어떤 특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예, 뭐 상금이 네. 예, 대상이 50만 원 있고요. 원주 네. 시장상 상을 할 수가 있고 예전에는 이런 100일장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대상 뭐 최우수 이런 걸 받으면 대학 가고 이런 데도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진학 가점은 없다. 네. 예. 아무튼 전국에 우리 청소년들 문학인들이 많은 참여 기대해 보고요. 또 이를 통해서 제2의 박경리 또 예. 후배가 예. 탄생할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박경리 문학공원 정혜원 소장이었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